자, 오늘 5월 31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원도 좀 갔다 오느라 늦었는데 코스피가 0.32% 빠졌는데 코스피 200이 0.7% 빠졌죠. 대형주들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좀 힘을 써 실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부담을 좀 느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전 하이닉스가 너무 세긴 했어요. 왜냐 소위 말해서 최근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예전에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을 보면은 그 시절이 2015만원 갔을 때, 이때가 사실 경기 실제로 반도체도 많이 팔렸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기억해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뭐 PC도 많이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소비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만원을 찍을 수 있었지만 지금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그때 한번 바꿨던 PC나 이런 수요들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예전 같은 역대급 실적을 찍기도 좀 힘들고, 거기에 대해 예를 들면은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선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년치 3년치 후를 2, 3년 후를 지금 선반영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추세를 좀 돌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뭘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엔비디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중국의 마이크론이 수출하는 걸 금지하면은, 중국인 제한하면은 우리가 팔아먹어야 될 텐데 미국이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걸 좋다고 또 우리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거나 핑계댈 수 있죠. 사기업인데 우리가 이래야 저래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원샷으로 고점까지 찍기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시세가 이쪽으로 실리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수익 내고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지속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 다만 눌림목은 주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나올 만한 반등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장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한도 타결안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6월 1일이 엑스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의회가 그 표결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하는 절차적인 부분들이 또 72시간인가요?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미국에서도 온몸 비트기를 하면서 디폴트는 피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바로 직전, 이제 오늘 5월 30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유럽 시장도 좀 빠졌고, 어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도 좀 빠졌다가 오늘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0.4%, 영국 0.2%, 프랑스 0.5% 정도, 유로스톡스 0.51%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오늘 발표된 중국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죠. 48.8. 전달 49.2보다 줄어들었고 예측치 49.8보다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리오프닝 영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담. 항상 말씀드리지만 PMI는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국면, 미만이면은 위축 국면이다. 설문조사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플로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 경기 지표가 안 좋고 한데 니케이는 뭐 신고가 가쁘고, 니케이가 지금 최고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최고 신고가를 돌파한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물론 신고가까지는 아직 나스닥 한참 멀리 남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장기 딱 제가 말씀드렸던 61선 찍고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었고, 딱 찍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경기 지표가 안 좋을 때는 기술적 지표가 시장을 많이 좌우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지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 입방대 481선, 너무 억울한 거죠. 일본은 지금 신고가 찍는데 481선에서 걸린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신고가 찍으려면은 3,300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일본은 갔는데 왜 우리는 못 가죠?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일본에 많이 퍼주기도 퍼준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래서 480에서 걸려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못해도 여기서 한 박스권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개별주는 좀 놀아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행인 거는, 자동차 섹터가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막판에 좀 빠졌네요. 기아는 조금 올라왔고, 막판에 윗골 냈네요. 현대차는 약보합 정도.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좀 올라왔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잡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자동차하고 전차, 계속 전차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눌림목을 주고 있지만은, 자동차나 2차전지 쪽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좀 과하다, 오버시팅 됐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반대 쪽으로 시세가 돌고, 이런 양상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차 양세가 이어진다면은 우리 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돌파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가 지지선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만 되더라도 놀아볼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주 잘 골라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며칠 상간 올라갔다가 따라갔는데 오늘만 1, 2% 빠지면은 갑자기 또 심리적으로 대단히 밀리거든요. 아, 괜히 따라붙었나? 그래서 심리를 잘 다루는 게 지금 장세, 이런 장세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말씀. 2차전지나 자동차가 그래도 올라왔다가 올라가니까 따라가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반도체 가니까 아,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사니까 자동차가 떨어진다. 팔고 반도체를 사요.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또 반도체가 떨어져요. 반도체 팔고 다시 또 자동차 가고, 이러다 보면은 거래 대금만 내게 됩니다. 세금 수수료 절대 싸지 않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